안녕하세요. 저희는 불사조입니다. 네. 저희 발표 시작하기 앞서 인트로 영상 하나 짧은 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상한 속도!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심각한 주차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이 아파트 주차 문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주차.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그러면 저희 사조 모듈러 프로젝트 아파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조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정채연이고요. 수아님, 서원님, 도준님, 지수님, 하나님, 효진님입니다. 네, 주차 문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일정한 규격, 시공의 용이성, 확장 가능성이라는 모듈러 건축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주차 문제를 골랐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차량 대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주차 문제는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을 최적화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녹지를 제공하는 파킹 옵티마이제이션 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주차 문제는 서울시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서울시의 차량 밀집도는 아주 높은 수준이고 이뿐만 아니라 지역구별, 시간대별 주차 공간 차이도 심각합니다. 서울시 민원 1위가 주차 문제 관련이라는 사실 또한 주차 문제가 심각함을 증명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전체의 주차 문제에서 시작해서 서울시로 범위를 좁혀나갔고 그 중에서도 주차 확보가 시급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대상지를 좁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2중, 3중 주차 등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된 구축 아파트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닥을 잡았습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세대당 0.64에서 0.72대 정도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정 최소 기준 미달입니다. 구축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 주차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차는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차 분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사고를 우려합니다. 주차 문제는 이웃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주차 방식으로는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희는 새로운 주차의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차 로봇을 활용한다면 주차 칸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고 그래스호퍼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화 배치로 동일 면적 내 최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평면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로봇 최적화 주차는 같은 면적에 기존 대비 약 33%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차의 프로토타입을 적용할 사이트로 목동아파트 1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목동아파트 1단지는 2000년대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보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현저히 작은 실정입니다. 기본 모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모듈은 동일한 사이즈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이 프레임 내부에 기능이 들어오고 마감면에는 패널이 부착됩니다. 프레임 내부에 들어오는 기능들은 주차, 주차 로봇 시스템, 동선, 리프트, 소방, 계단 총 7가지입니다. 프레임과 패널은 따로 적재되어서 서울시에 주차 문제를 앓고 있는 각 지역들로 운송됩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기능의 모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차 모듈입니다. 주차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방 배관 및 전기차 충전 패널이 포함된 MEP 부분이 아래에 있고 윗부분의 차량 데크가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패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직면에는 주벽 컨테스트를 고려한 다양한 파사드 패널이 조합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선 모듈입니다. 동선 모듈은 별도의 프레임 없이 두 개의 주차 모듈 사이에 끼워지는 방식으로 결합됩니다. 또한 차량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리프트 모듈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차 로봇 모듈인데요. 이 모듈 안에는 주차 로봇을 보관하고 로봇 제어 및 전기 시스템 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비 모듈입니다. 소방 약제 탱크가 포함된 모듈이 있고 소방 펌프 및 적재 공간이 포함된 모듈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듈 접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듈 내 접합은 꼭지점 부분에 별도의 부재를 사용하여 수직은 체결 방식으로 수평은 볼트 결합으로 진행됩니다. 모듈 간의 결합은 별도의 접합판을 이용하여 수직, 수평 모두 볼트로 결합합니다. 다음은 작업 프로세스입니다. 작업 프로세스의 시작은 사이트 분석으로 시작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 배치를 분석하고 주거 출입 구조와 공원 배치 등 사용자 중심의 컨텍스트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동선과 주변 조경을 분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구획을 나눠 주차장을 사용하는 세대를 분석하여 현재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구역 중 프로세스를 적용하며 저희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작업 프로세스입니다. 사이트 선정을 시작으로 로봇 리프트 개수를 데이터를 기반하여 산출하고 사이트 분석을 고려해 사이트 배치를 설계를 합니다. 그 후 주차 배치 최적화와 평면을 생성하여 최대 주차 대수 배치를 진행합니다. 이후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저희 과정을 적용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 차량 대수 선정입니다. 1세대당 1.2대를 기준으로 필요 차량 대수를 선정을 합니다. 필요 차량 대수를 기존 차량 대수의 1.5배를 계산하여 충수를 산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차량의 대수와 충수, 사용에 맞는 용도값을 입력해 주시면 필요 로봇 개수와 리프트 대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또한 이후 목표치와 법정 기준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목표치 수는 피크타임 시를 기준으로 30% 이상의 대수가 나오는 시간이 1시간 미만, 법정 기준치는 2시간 이내에 모든 차량이 출차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모든 계산값이 만족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F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로봇은 4대, 리프트는 2대 기준으로 목표치와 법정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과정입니다. 2단계 과정으로는 배치를 고려하여 상세 분석이 시작됩니다. 더욱 정교한 주민, 차량 동선의 분석, 일사량 계산, 주거창 고려, 녹지 이음 등을 분석합니다. 또한 주차장 면적을 고려하여 타입을 둘로 나눴습니다. 긴 영역이 필요하지만 빠른 입출고가 장점인 평행 주차 타입과 2차선 이동을 통해 많은 대수를 빠르게 주차할 수 있는 직각 주차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분석과 타입 두 가지를 활용해 최대한의 배치를 적용해 최대 면적을 산출하였습니다. 면적 산출 시 법규를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건폐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완화 대책을 제시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3단계 최적화 배치에서는 먼저 프레임을 배치하여 주차 그리드를 생성을 하고 층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때 1층의 면적에서 최대한 배치한 후 2층으로 쌓일 수 있도록 주민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 모듈 배치 최적 알고리즘을 만들어 각 평면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 동선, 리프트, MEP, 소방, 계단 모듈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메스를 생성하여 외관 패널과 주민 동선을 이어주며 프로세스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타입의 평면을 대상지 내에 배치한 평면도입니다. 1번 드롭존으로 차를 대고 내리면 주차 로봇이 와서 차를 들고 주차 자리로 이동합니다. 위쪽에 4번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2차선 이동이 가능한 직각 주차 타입이고 5번 영역이 평행 주차 타입입니다. 이렇게 단지 전체에 주차를 배치하여 다음과 같은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이 주거지 안쪽까지 진입하여 주차장 영역 전체에 차량이 다니고 그 사이를 사람이 다니는 형식이었다면 설계 이후에는 차량 진입 영역을 도로 쪽으로 몰아서 단지 내 보차 분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로봇 주차와 앞에서 말씀드린 최적화를 통해 비슷한 주차 영역 안에서 최적화로 만들어낸 결과값의 100%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개선 결과는 안정성 확보입니다. 보차 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동선과 주차장이 섞이지 않고 기존에 위험하던 어린이 놀이터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옥상 부분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단지 내 녹지 및 커뮤니티 공간의 면적이 기존 대비 230%가량 증가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새로 생긴 옥상 녹지와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들이 보행 동선 안에서 전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 이미지이고 다음으로는 인면 패널을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은 낮에는 투명함을 그리고 밤에는 은은한 빛을 전해 주거지의 따뜻함과 안전을 더합니다.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파사드가 변화하며 주민들의 일상이 곧 디자인이 됩니다. 바이오빅 패널은 자연 친화적 디자인입니다. 주차장은 더 이상 딱딱한 공간이 아니고 빛과 자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계가 어린이 놀이터를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출입구에 위치한 드롭존의 이미지입니다. 이 드롭존을 통해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봇이 양쪽으로 움직이며 자동차를 배치해줍니다. 주차장 위 5개 정원의 모습입니다. 주거지가 위치한 양쪽에는 조경이 배치되어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중앙 보행로에서는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저희가 설계한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IoT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먼저 입차 시에는 드랍존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지정 주차 차량을 분류합니다.
이후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어플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정선하며 전기차 충전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 로봇이 작동하는 동안 충돌 방지 센서, 열가스 감시 센서 등이 작동하여 안전과 환경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어 IT 기반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설계 모듈의 확장성에 대해 수아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축 아파트의 주차 문제를 넘어 서울 전역에 주차 문제를 가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확장성의 대표 예시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거와 달리 고려해야 할 컨텍스트가 적어 더욱 기계 효율적 평면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파이프라인 구형 과정 순서로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전체 절차는 단순합니다. 사이트 선정, 최대 주차 범위 산정, 수평 수직 바운더리 산정, 이후 최적 평면 생성입니다. 이 규칙 덕분에 다른 부지에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단계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문제가 확인된 대지를 고르고 알고리즘으로 대지 안에 그릴 수 있는 최대 내접 사각형을 찾습니다. 이 직사각형이 곧 설계의 기준 바운더리가 됩니다. 이후 바운더리의 각 변 길이를 모듈 규격으로 나누어 최대 모듈 배치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수평적 바운더리가 정해지면 동일 규격을 전제로 평면 최대 주차 대수가 계산됩니다. 이후 최대 주차 대수로부터 최저층수를 역산하고 코어의 최소 구성을 기준으로 최고 층수를 정합니다. 층수는 주변 컨텍스트를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면 최적화입니다. 평면은 입구 측 코어 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후 세로축 방향으로 확장하여 주차 대수 증가로 인한 리프트 증설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후 변수의 조정을 통한 최적화 평면이 도출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제 구현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 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배경 지식이죠. 저희는 기존 주차장과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모듈과 로봇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최적 배치를 하여 기존과 다른 최적화의 구조를 지향합니다. 규칙 기반 평면과 직사각형 대지는 이러한 차별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규칙 기반 평면으로 일정한 패턴에 따라 차별화된 구조의 평면을 생성하고 그 틀을 직사각형의 대지가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목표는 로봇을 통한 주차 시스템의 최적 평면 설계입니다. 다음 순서는 실제 구현 과정입니다. 먼저 사이트를 선정해 줍니다. 이후 라지스트 인스크립트 렉탱글인 컨벡스 폴리건 알고리즘으로 최대 내접 사각형을 구해줍니다. 이후 최대 모듈 수로 수평 바운더리를 산정했습니다. 이후 최대 주차 대수를 통한 수직적 바운더리를 구해줬고 다음으로 층수에 따른 주차 대수의 변화를 통해 알맞은 주차 대수를 구했습니다. 필요 주차 대수에 맞는 최소 평면을 위해 최적화를 진행해 평면을 도출해냅니다. 이후 주변 컨텍스트에 따라 배치를 해줍니다. 주차 모듈 공용주차장 최적화 결과입니다. 간단하고 효율적인 큐보이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은 수직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옥상부에 PV 패널을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하고 끝내겠습니다.